부자와 행복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은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다 불행하진 않거든요. 단지 저는 불행보다는 불편함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은 많거든요. 부자가 될 것인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부자이면서 불행할 때와 가난하면서 불행할 때 모두 경험했지만 가난하면서 불행할 때가 더 불행했다. 부자라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도 너무 공감을 했는데 이 문구를 보고서 제가 어디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제가 읽지 않았던 책인데 아니나 다를까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입니다. 부자 아빠의 부자 가이드. 그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아마 이 그 책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을 느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부자이면서 불행할 때, 가난하면서 불행할 때, 다음으로 가장, 그 다음으로 힘들었던 거는 이제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때도 역시, 좀 불행했다라기보다는 힘들었었죠. 돈은 돈대로 쓰면 안 되는데, 어, 입에, 입이 두 개가 더 늘었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하여간에, 가난했어도 행복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두 배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어, 생소한 거에 너무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다음 내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요만큼만 다친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에도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돈은 최소한의 불행을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불행할 이유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은 돈이 또 부족하면은 돈으로 쉽게 막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일이 더 커질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가장 친한 친구라도, 가장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돈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점상님한테 3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천만 원을 빌렸는데 뭐 자세한 상황까지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빌렸겠죠, 제가. 빌렸는데 어느 순간 제가 벤츠를 샀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나한테 돈을 안 갖고 벤츠를 타고 다니지? 혹은 저는 벤츠를 숨길 수도 있어요. 안 보여주겠죠. 다른 데는 다 타고 다니더라도 점상님을 만날 때는 절대 벤츠를 타고 가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계획을 짠다. 어떤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당신은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사실 많은 경우 돈을 버는 데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돈보다 훨씬 덜 비싼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에 있다. 1980년 창업과 투자를 가르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들이 그들이 경제적 성공과 실질적으로 큰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적 어휘를 늘리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이 공짜다. 맞죠? 대부분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공짜인데 이건 또 아무도 안 갖고 가세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되게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저도 좋아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길거리에 만 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저도 이렇게 주위 둘러보고 주술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코스트코 혹시 가보셨던 분들 한 번씩 다 있으실 텐데, 지금은 없어졌죠. 간 양파가 없어졌어요. 그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나오면은 그 앞에 피자, 조각으로 파는 피자,
그다음에 한 판도 굉장히 싸죠. 사이즈는 막 이만한데. 그다음에 베이크 팔잖아요. 그 베이크 막 그 당시에 제가 안 간지 오래됐는데 2,900원, 3,900원 되게 저렴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먹다 보면 느끼하니까 그 한 편에 그 셀프 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파를 넣어놓고 이제 케찹이랑 허니 머스터드랑 뿌려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게 걔는 이제 무료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는 양파를 그렇게 다들 집에 갖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에서 꽤 됐어요, 여기서는. 그죠? 좀 됐었는데, 저는 진짜 한 번도 갖고 본 적이 없어요. 양파를. 양파를 갖고 와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 이후로 없어졌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건지 다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아, 맞아요, 맞아요. 이케아 연필. 아직도 이케아 연필은 주죠? 이케아 연필. 저도 이케아 연필은, 이케아 연필은 많이 갖고 온 건 아니고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장을 보잖아요. 근데 체크하기 위해서 연필을 거기다 이렇게 몽당 연필 같은 걸 꽂아놨는데 그냥 모르고 짧아서 그냥 이제 그 종이랑 같이 들고 나온 적은 있었는데 갖고 나올 의사로 예, 뭐 훔쳐오고 뭐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아직도 있구나 연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탐 대실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죽하면 없앴겠어요. 예, 코스트코에서. 예. 그리고 여러분들 코스트코가 대단한 회사예요, 진짜로. 예, 왜냐면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세제나 뭐 계란이나 냉동식품 몇 개 사러 갔는데 결제하고 나면 30만 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저희는 진작에 끊었어요, 코스트코는. 예, 진작에 끊었고 진짜 오랜만에 지난주에 지지난주였죠. 이마트 신세계 그 쓱 우승 기념으로 해서 행사 금토일 했잖아요. 33만 8천 원인가? 마트에서. 저희는 이제 대형마트는 안 가는데, 이번에는 이 마침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와이프를 믿습니다. 마침일 겁니다. 세제랑 뭐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뭐 이게 주워 담았죠. 근데 금방 33만 8천 원이 나왔는데, 안 가는 게 맞아요. 네, 대형마트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가성비가 훨씬 더 떨어지는 게 맞아요, 진짜로. 언감생심이고, 그리고 마트 갈 때는 무조건 배불리 가세요. 배고프면은 사람이 눈이 휙휙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 때는 안 하다가 지금 또 다시 하는데 시식 코너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소고기 구워주면 또 가끔 이제 사람들이 줄 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도 버터 뿌려가지고 소고기 구워주니까 냄새가 사방에 퍼지고 또 사람이 가서 줄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궁금하죠? 사람이 줄 서 있네? 가서 보는 거죠. 왜 줄 서 있지? 냄새를 맡아요, 그럼 또. 마침 배도 고픈데 이게 돌거든요. 그럼 버터 바른 소고기가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맛있거든요. 그 버터가 아닐 거예요. 바다가 아니라 그 뭐죠? 마가린 같은 거일 거예요. 그 비싼 버터를 거기다 발라주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거기 또 그 먹어보고 이것도 있으면 사야지. 그 고기 사잖아요. 또 그 고기 옆에 가면은 또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야채랑 그다음에 와사비. 그 옆에 마침 또 술 코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선을 또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희한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 동선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마트를 안 가시면 됩니다. 대형마트 가지 마세요. 동네에서 조금씩 사서 드세요. 그건 안 힘들잖아요. 그것도 자꾸 나눗셈 또 계산하지 마시고요. 야, 거기 계란이, 어? 거기 가격이, 야, 씨, 어차피 또 엄청 싼데, 또 개수로 나누죠? 그러지 마시고 먹을 만큼만 조금씩 사세요. 그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나 또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스트코 얘기가 나왔지? 네. 잠깐만요. 여기,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코스트코 얘기하다가 딴 얘기를 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경제적 어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뭐 하루에 한 개 정도도 괜찮아요. 내가 몰랐던 부동산 용어, 예? 이 정도만으로 하더라도 일주일이면은 하루에 한 개면 일주일에 7개잖아요. 그게 힘들어? 그럼 일주일에 한 개만 하세요. 그럼 한 달에 4개죠?
그러면 1년이면 52개입니다. 용어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도 보통 가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하면은 전혀 불인이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더라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 표정 보면은 그 사람이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느껴져요. 아, 이 사람 못 알아듣고 있는구나. 나중에 물어보면은 네가 얘기한 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저 회사에 저보다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분인데 동탄에 쓰시고요. 결혼한 지 13년 됐는데 결혼할 당시에 그 당시에 넣었던 주식이 마이너스가 돼서 집을 얻기 힘들 정도로 종잣돈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맡으러 이제 예비, 예비처가죠. 예비처가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뵈면서, 예비 장모님을 보면서 제가 이런 사정이라서 집을 얻을 수 없어서, 근처에 오피스텔에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집을 얻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당연히 돈도 없으니까, 일찍 결혼을 했으면은. 그건 당연한 건데, 크게 이상한 거 없죠,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식 수익률이 당시 마이너스 50%였고 그 돈을 결혼하면서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서 다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손절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안 좋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한 거였죠. 근데 요즘에 작년에 주식이 좀 오르고 그다음에 최근 1년 동안 지금 어, 유례 없이 1년 내내 빠지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상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진짜 지루할 만큼 찔끔찔끔씩 계속 떨어져 지금 한 2,400선까지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 결혼할 때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였는데, 이번에 또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복귀를 전혀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다고 공부를 하냐? 안 하더라고요. 예.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 마이너스 50% 수익이라는 거를 되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죠. 예. 근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전에도 마이너스 50%고, 지금도 마이너스 50% 수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퇴직연금을 제가, 불입하는 거랑 상품 선택하는 거, 운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려드렸었는데, 그거 똑같이 따라 했어요. 근데 작년 올 초까지 수익률이 플러스 수익률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로 다 돌아섰거든요. 네, 저도 역시 거의 지금 한 40% 수익, 50% 가까이 수익 났던 게 꽤 많이 떨어졌어요. 아직 플러스 구간이긴 하지만. 근데 저랑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 그걸 다 빼서 지금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다 옮겨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났을 땐 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떨어질 때는 왜 지금 매도를 하시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저는 진짜 투자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반대죠. 똑같은 하락장인데, 누구는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요. 반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안 팔잖아요. 안 팔고, 비율 조정을 하는데, 이분은 항상 마이너스가 날 때 파세요. 두려움에. 두려움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식을 지금 15년 가까이 하면서 수익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45이니까 퇴직연금 불입 나이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9년, 8년 이 정도 될 건데, 연봉은 또 그렇게 낮지 않다 보니까 세액공제를 항상 챙기셔라. 세액공제만큼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최소한 연 10% 수익을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700만 원까지는 불입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년에 700만 원 보기다 불입할 돈이 어딨냐. 지금 집담보대출에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대출 갚아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플 4종 세트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애플 4종 세트.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렸죠. 애플 4종 세트, 에어팟, 그다음에 휴대폰,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애플 워치, 그다음 뭐지? 탭? 아, PC인가? 네, 그렇게 있죠. 다 애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랬어요. 그래, 애플이면 뭐, 그래, 어쩔 수 없다 쳐. 그럼 애플을 자급제로 샀단 말이에요. 알뜰폰으로 가입하시고 2만 원, 3만 원짜리로 가입하세요. 혹은 5만 원짜리로 가입하셔도 충분하다고 그랬더니, 할게요. 귀찮아.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한 3분만 이 사람이랑 경제 쪽 관련된 이야기 혹은 부동산 관련 주식 쪽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부자가 될지 안 될지 그게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분처럼 하지 마시라고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